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요즘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AI 거품,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1조 보상안이 통과된 후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회사를 8.5 트릴리언으로 성장했을 때 테슬라가 압도적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좀 짚어보고, 캐시우드가 최근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시총 1위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비타 기준으로 목표치가 4,300억 달러를 달성해야지 시총 8.5 트릴리언과 함께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달성을 해야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자, 현재 우리가 발을 내디디고 있는 테슬라의 현 상태는 에비타가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한 107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4분기가 여기 추가가 되어야 되지만 현재 3분기까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무려 여기서 40배 이상이 에비타 기준으로 올라야 달성이 가능한 거고, 현재 테슬라의 시총은 2조가 안 되죠. 이것도 역시 8.5 트릴리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에 달성될 수 있을지 차분히 영상 뒷부분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X에 올라온 주요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께 주요 내용을 영상 뒷부분에 알려드릴 건데요. 자, 빠르게 X 소식 확인해 보면은 테슬라가 미국 일부 미국 매장에서 새로운 렌터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하루 7달러부터 최대 60일 동안 렌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판매 촉진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요즘은 테슬라가 이런 걸 잘 활용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요즘 칩에 대해서 굉장히 일론 머스크가 하루 종일 칩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윤타 차이님이 이제 로봇용 추론 칩 설계하는 게 실제로 매우 어렵다는 거를 이 X에 이제 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말을 쉽게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AI5, AI6부터 AI8까지 간다는 게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가 뛰어난 엔지니어로서 이거를 잘 지금 수직 계열화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실제 이렇게 윤타 차이 실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이 이게 데이터 센터 구축부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맨날 이걸 말로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모델 Y 퍼포먼스는 2026년 1분기에 캐나다에서 출시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 모델 Y가 여러 전 세계 국가로 좀 라인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고요. 자, 새로운 모델 Y 인센티브와 모델 3 인센티브가 지금 알려졌는데, 이 72개월 자금 조달 기간 내에 임대 시 무료 외부 또는 내부 업그레이드 1회, 그리고 시작 임대 가격이 최대 9.5% 인하됐다는 소식이고, 이 새로운 모델 3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대 시 무료 외부 또는 내부 업그레이드 1회와 시작 임대 가격이 최대 23%까지 인하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생산 준비가 완료되어서 이제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으로 찍어내는데, 이 사이버캡을 보면은 이제 위에 부분이 이제 최종 생산을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문 틀을 보면은 외부 트램이 이제 없죠. 외부 프레임이. 그런데 이제 9버전에서는 창문 틀에 외부 프레임이 돼 있는 게 이제 제거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을 갖춘 유일한 자동차는 이 맥라덴, 옛날에 맥라덴이었다고 하죠.
굉장히 이제 이 사이버캣에 대한 대량 양산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곧 미국 5개 새로운 도시에 출시될 것이라고 이제 테슬라 측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피닉스, 애리조나, 텍사스주 댈러스, 텍사스 휴스턴, 마이애미, 플로리다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안전운전자가 제거될 것이라고 이번에 11월 6일 날 공식 확인을 해 주었고요. 자, 테슬라의 그 메가팩 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데, 반가운 소식이죠. 미국 휴스턴에 있는 세 번째 메가 팩토리 건설이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2026년 말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캐시우드가 현재 시장 상황을 이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고 이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은 이제 투자가 좀 쉬울 수 있다. 그래서 인더 노우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 인터뷰 한 30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이제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현재 그 캐시우드가 보기에 시장이 이렇게 그 비관론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단기 변동성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장기적인 시각을 잃어버려서 더 힘든 건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이제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관세 전쟁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 변화로 이 복잡한 경제 현황이 구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하로 움직이는데, 자,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단기 노이주에는 눈을 감고 장기 혁신 기회를 포착해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과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테슬라는 AI 통합으로 2030년경에는 매출 폭발, 완전히 대규모로 된다는 건데, 테슬라는 AI와 로보틱스 리더인데요. 현재 가치가 너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무기 경쟁과 AI 경제학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미국이 반드시 압도적인 속도 그리고 기술력으로 우위를 선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로서의 확실한 역할, 그리고 제도 채택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성장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역할도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캐시우드가 보기에는 그 2030년 불리시 전망을 당초 15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30만 달러 정도 하향했는데, 그 이유가 비트코인은 그 확고한 디지털 골드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비롯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만 불 정도를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USDT, USDC 등 안정성이 강화로 결제 수단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이고, 비트코인이 이걸 보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크가 이제 이번에 아크 빅 아이디어 2025를 첨부를 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캐시우드가 보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지금 2030년까지 120만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기관 채택이 6.5%, 그리고 금 시장 점유율의 3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금시총이 한 20트릴리언이라고 보면 여기서 30%면 2, 3은 6, 한 6트릴리언, 6T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성장하니까 최소 뭐 2배 이상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와 기관도에서 그 5% 공급을 80% 이상 이제 활성화하기 때문에, 이 국가와 기업의 그 비트코인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의 보완 역할을 통해서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평균 성장률이 50%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아크의 빅 아이디어 2025의 에피소드를 확인해 보면 중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1, 2, 3, 4번을 보시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자동화를 통해서 이 인간 직원 생산성의 10배를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30년에는 AI 시장 규모가 무려 10 트릴리언으로 이 생산성 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2030년에는 심지어 개인형 맞춤 유전자 치료 시장도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자율 로봇과 드론을 통해서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요기요, 뭐 배달의 민족 이렇게 해서 인간이 배달을 하지만 앞으로 이 자율 로봇과 드론으로 물류 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무려 50%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자녀들 꼭 지금 진로 고민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AI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연구가 좀 필요하고요. 어쨌든 아크 빅 아이디어 2025에서는 이 투자 인사이트로서 앞으로는 AI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관련해서는 결국은 비용이 $10,000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4번을 보시면 2030년에 비트코인 가격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당초 $150만 달러에서 한 $120만 달러는 무난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70%로 올라가니까 에너지 메가팩이나 이런 테슬라의 그런 사업 부분들이 앞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크 인베스트 돈나머니가 보기에는 AI 그 진단 정확도는 무려 95%까지 올라가서 의료 비용이 무려 30%까지 절감이 가능한 세상이 앞으로 빠르게 오고 있고 5대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세상을 주도하는데 그게 AI와 로보틱스와 에너지 저장, 블록체인 기술, 멀티오믹스 융합이 이제 총 5가지인데 이 중에서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 기업이 AI와 로보틱스와 에너지 저장에서 이 3가지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진 유일한 기업이다. 그리고 3번, 4번을 보시면 혁신으로 가격 하락, 이 디플레이션.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혁신을 통해서 더 경제가 GDP도 늘어나고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적금과 정기예금만 해서는 안 되고 비록 고위험 고수익, 원금 전액 손실 위험성은 있더라도 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예를 들면 테슬라,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담고 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10배거가 될 거를 앞으로 10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에비타가 38%씩 계속 올라가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은 목표죠. 그리고 시총은 지금 1.4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14.3조 달러까지 올라가야 된다.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성과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은 977억 달러, 에비타는 124억 달러였는데 여기서 이제 EPS는 뭐 불과 한 2달러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이게 2035년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급속히 더 팽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지화면으로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 10배거 시나리오에서 일론 머스크가 FSD 자율주행 성공과 옵티머스 봇 500만 대 판매를 통해서 최대 30배 이상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총이 이제 굉장히 지금 시총 대비해서 최소 10조 달러 이상 쭉쭉 뻗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테슬라의 10배거 기대하고 투자하신 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로보택시 기여는 5%에 불과한 반면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60%까지 올라갈 거고 무려 120배 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에너지 메가팩은 2024년 8%에서 2035년에 25%까지 무려 30배가 오를 거로 전망이 되고 EV는 이제 오히려 자동차는 80%에서 10%로 10년 만에 대폭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될 거고 옵티머스 봇은 2035년경에 옵티머스 봇은 이제 전 세계
그 테슬라의 그 주가 부분에 있어서 이제 5% 이상 잠식을 해나간다. 미래 무한대의 그런 어떤 성장 동력으로서 테슬라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겠죠. 자, 그래서 템베거의 가능성은 6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관건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성공 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요거 100% 성공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무적인 데이터도 테슬라 투자하면서 막연한 뭐 10배 갈 때 뭐 20개 반대보다는 발을 땅바닥에 현재 디딛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이 애플이 그 당시에 1위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엔비디아가 3위였는데, 그리고 테슬라가 8위였는데, 이게 지금 그 엔비디아가 시총 4.5 트릴리언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면서 독보적인 시총 1위가 되었고 2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로 바뀐 모습을 볼 수 있고, 테슬라는 시총이 1.43 트릴리언인데 이 에비타 지금 그 124억 달러, 요걸 잘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제가 요걸로 계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은 일론 머스크의 1조 보상안은 에비타 기준으로는 4,300억 달러, 그리고 시총은 8.5 트릴리언이 돼야지 일론이 전체 1억 달러에 해당하는 4억 주 이상의 이제 그 테슬라 주식을 받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테슬라의 시총과 에비타를 11월 7일 기준으로 한번 그 3분기 거를 가져와 봤는데, 시총은 이제 1조 43 트릴리언, 그리고 3분기 에비타는 42억 달러. 그래서 요걸 연율로 예측을 한다면은 한 169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비타의 세부 기여도 2025년 3분기 기준으로는 자동차 매출이 65%, 에너지 전향이 20%, FSD 서비스가 15%, 그래서 100% 정도를 그 에비타 세부 기여도가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자, 그래서 그 에너지 매출과 서비스 매출 부분에서 이 메가팩 10기가와트 배포, 요게 이제 YOY 기준으로 무려 44%가 증가가 됐고, 서비스 매출은 FSD 구독 3억 달러를 통해서 YOY 25%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빠른 속도라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규제 당국도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배포가 이루어지면 자율주행을 이렇게 일부러 발목을 잡을 그 근거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론은 굉장히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2026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사이버캡도 대량 양산에 들어가고 이런 확신이 이제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에비타를 우리가 조금 용어 개념을 잡고 가자면은, 에비타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가 본업으로 실제로 현금을 얼마나 버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로서 매우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진짜 돈 잘 버는 회사일까 궁금할 때는 반드시 이 순이익, 세금, 이자, 공장 감가상각, 자, 요런 거를 종전에 이제 빼주고 우리가 에비타 평가하면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비타는 요 그 개념이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기 전 수익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그 본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에비타를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잘 해 나가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슬라 2024년 실제로 에비타를 계산을 해보면 영업이익은 88억 달러, 감가상각비는 49억 달러, 무형자산 상각비가 2억 달러, 이렇게 해서 테슬라의 에비타가 139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공식 에비타가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 더하기 무형자산 상각비, 자, 요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그 4,300억 달러, 이게 달성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지금 테슬라 2024년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자동차 매출은 780억 달러, 그리고 영업
이익은 88억 달러, 그리고 그 공장 기계 감가상각이 49억 달러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에비타가 139억 달러 정도로 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카페를 차렸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에비타 개념은 커피 팔아번 돈은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원두 우유 인건비 6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을 빼고 임대료 광고 수익 200만 원을 빼면 영업이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요게 그 카페 리모델링 감가상각 요거를 50만 원 현금이 안 나가는 부분이죠.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에비타는 요 리모델링 감가상각 미리 빼놓는 거를 안 빼놓고 영업이익 200만 원에 감가상각 50만 원을 합쳐서 250만 원이 실제 현금 여력을 나타내는 에비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사회에서 이번에 이거를 철저하게 보상 구조를 잘 짠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에비타가 중요한 이유가, 이 테슬라의 2024년 에비타는 139억 달러였는데 여기서 순이익이 71억 달러, 여기서 세금 이자를 빼면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에비타 마진으로 잘 체크를 해주시면은 매출 1달러당 14센트 정도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달성하기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현재 그 2025년 11월에 테슬라 에비타는 107억 달러, 그런데 트렌치 목표를 다 달성하게 되면 4,300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굉장히 이번 보상안이 주주분들이 좀 기대하고 바라보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현재 시총이 이제 2조 달러가 안 되는데 앞으로 8.5조까지 이게 확산이 되면 정말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보상에 앞서서 테슬라 주주들이 먼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크 인베스트의 그 시장이 극도하게 지금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고요. 블랙록의 이 레리 핑크 회장이 이 CEO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그리고 모든 게 이제 토큰화된다. 이렇게 연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언력은 발언의 파괴력은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테슬라 주주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300조를 간신히 모았다는 인증샷 또 올라오고요. 테슬라의 회사 이번에 주요 주주 안건 중에서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xAI에 투자해도 되는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부결이 된 걸로 최종 확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찬성이 결국은 반대보다 많긴 했지만 기권표 역시 반대표만큼이나 절반 정도 많아서 이렇게 기권은 반대로 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한마님이 이제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의 심정을 잘 정리해 줬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테슬라 주식을 사면 다 해결될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1조 9,990억 달러의 회사에 머무른다면 본인은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4조 시총에서 최소 2조 시총은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기본적으로 1, 2단계로 올라가야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보상을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테슬라 주식이 2배 될 과실을 먼저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보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게 되고 12개 트렌치를 다 달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테슬라 주주에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큰 고비를 넘겼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 에비타 이 목표 1조 보상한 목표가 결코 달성이 절대 쉬운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주말을 활용해서 에비타에 대한 개념을 조금 공부하시고, 지금 엔비디아와 M7 주식의 에비타 그리고 시총 규모를 파악해 왔을 때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무난하게 8.5조 트릴리언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지만 이렇게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내용이
뒷부분 어려울 수 있는데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ight now, the equity market and the crypto markets especially. And we think we understand why. And we also think this too will pass because there are some very short-term reasons, mostly having to do with liquidity drying up, again, very short-term, associated with Treasury and Fed balance sheet, or the Treasury general account and the Fed balance sheet primarily. So again, this is short-term. I don't like what we're hearing from the Fed because I do think that they are missing some deflationary signals out there. And we'll get into a few of those. I know the markets are extremely nervous right now, the equity market and the crypto markets especially. And we think we understand why. It's digitizing gold in many ways. Instead of investing in gold as a hedge against inflation or the devaluation of your currency, whatever country you're in, Bitcoin is an international asset. It's not based on any one currency. And so it can represent an asset that people can play as an alternative. And also, I do believe the role of crypto, it's digitizing gold in many ways.